안녕하세요, 시시합니다. 오늘은 농약 얘기 좀 해보려고요. 제가 원래 집에서는 농약을 안 썼었어요. 집에 고양이도 있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웬만해서는 농약은 안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아끼던 이 클라리넷 비움, 안스리움, 클라리넷 비움에 총체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농약을 한번 싹 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라지기는 했지만, 농약을 한 번만 써갖고는 또 되는 게 아니라 한 몇 주 정도 써주면서 이게 완전히 사라졌는지 살펴봐야 돼요. 총체가 피해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잎에 얼룩이 생기거든요. 이 예쁜 클라리넷 비움에 이렇게 얼룩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얼른 이 전체 흙가리를 다 했고요. 공중뿌리가 나온 것들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화분이 생기기는 했는데요. 제가 가장 아끼는 식물 중에 하나인 클라리넷 비움에 총체가 생겨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농약을 사러 갔어요. 이 총체라는 해충이 굉장히 무서운 해충이거든요.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는 해충으로 유명해요. 까만색 길쭉한 날개를 가진 아주 작은 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흙하고 잎 쪽에 살면서 잎 뒷면에서 잎의 즙을 빨아먹어요. 그렇게 되면서 잎이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해지고 잎이 막 뭉그러져서 나오고 그러거든요. 종묘 모종 파는 데 가시면은 농약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농약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가 없고, 이제 산 구매하신 분들 이름도 막 써놓고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가서 제가 실내에서 총체가 생겼고 응애도 좀 있어가지고, 응애하고 총체 완전 진저리가 나가지고 얘네들을 다 완전 말살해버리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농약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농약은 보통 이렇게 작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신 사장님께서 집에서 화분에 쓸 거냐고, 그래서 네, 그렇다고 했더니 집에서 농약 쓰면 정말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선 제가 총체는 정말 너무 싫어서 이거는 좀 없애고 싶다, 환기 잘 시키고 내가 알아서 잘 하겠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추천받았던 총체하고 응애가 같이 없어지는 농약은 충체포라는 농약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써있죠. 살충제고요. 1급, 독성 1급이에요. 독성 1급이라서 이거는 이제 그 유플레 먹는 작은 스푼 있잖아요. 그걸로 한 스푼 떠서 2리터에다가 희석해서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옆면 시비, 잎에도 앞뒤에다가 다 뿌려주고 흙에도 살 수 있으니까 흙에도 물을 섞어서 주라고 하셔가지고, 클라리넷 비움을 흙가리는 다 완전히 했어요. 흙가리는 완전히 다 해가지고 심었는데요. 덩달아 1년이 돼가지고 이제 분갈이도 할 때도 됐는데 뭐 겸사겸사 분갈이를 했죠. 분갈이를 우선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을 쳤어요. 한 2주 정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해가 강하지 않을 때 농약을 쳐줬고요. 농약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잎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잎을 농약을 한번 쳐준 다음에는 그날은 이 잎을 잘 살펴봐 주세요. 만약에 잎이 녹을 수도 있거든요. 독성이 강하게 되면 잎이 녹을 수도 있어서 살펴봐 주시면서, 잎이 살짝 상태가 안 좋다 그럼 바로 물로 씻어내 주셔야지 돼요. 근데 웬만한 농약들, 지금 이 총체포 같은 경우도 옆면 시비 하라고 여기에 되어 있고, 응애하고 총체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농약이라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응애랑 총체를 없애는 농약을 쓴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뿌리파리 때문에 썼었던 비카드라는 농약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쓰고 머리가 아파서 그 다음부터 이제 농약을 안 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총체포는 쓰는 동안 머리는 안 아팠거든요. 근데 쓰는 내내 너무너무 찜찜한 거예요. 아무래도 집에서 농약을 쓰는 거는 썼을 때는 말끔하게 없어졌을지 몰라도 조금만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은 해충은 금방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집에서 생겼다 싶으면은 농약을 쓰시기는 하더라도
그거 다음에 또 관리 안 하시면 바로 또 생길 수 있으므로 계속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해충 같은 경우는 통풍 불량이라든지 너무 고온이거나 너무 저온일 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고온일 때 많이 생기죠. 총채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일 때 생기는 해충인데요. 그리고 농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충들이 옮아올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온 식물들은 무조건 이제 저는 살충제를 한 번씩 다 뿌려주고는 해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쓰는 거는 이 벅스킬이라는 친환경 살충제인데요. 이거는 유칼립투스 추출물로 만들어진 살충제라서 온열 동물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살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말 재밌는 농약 이름을 발견했어요. 버러지 헌터. 진짜 버러지를 다 헌팅하고 싶은 욕망을 이제 거기에 네이밍에다가 반영을 한 농약이었는데요. 농약은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버러지 헌터라는 그 약 자체가 벅스킬이라는 환경 살충제를 응축해 놓은 약이더라고요. 그 버러지 헌터를 사려고 보니까 가정 내에서 쓰는 거는 이 벅스킬이라면 충분히 괜찮겠더라고요. 해충이 이미 생겨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라면은 충체포라든지 이런 비카드 같은 농약을 쓰시되, 이게 정말 깨름직하다 싶으시면은 이것도 제가 그 농약사에서 추천을 받은 약이에요. 이거는 유기농 제품들을 생산하시는 농부분들이 쓰시는 대유 응진싹이라는 약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이런 농약과 같이 한 스푼, 티스푼 한 스푼을 2리터에다 섞어가지고 주는 방식인데요. 먹는 작물들에 쓸 수 있는 그런 약이에요. 응진싹하고 벅스킬 이 두 가지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강력한 충체포로 응애랑 총체는 잡았고요. 속 쓸 수는 없으니까 한번 생겼을 때는 이걸로 잡아주신 다음에 응진싹과 벅스킬을 같은 그런 친환경 살충제로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다 뿌려주면서 앞뒷면 잎을 보면서 어떤 해충이 생긴 건 아닌지, 그러면서 잎에 물 샤워 자주자주 시켜주시면은 응애라든지 총체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응애는 물 샤워 잎에다가 샤워기를 샥샥샥샥 매일매일 시켜주시면은 과습만 오지 않게 잎만 딱 하셔야 돼요. 잎만 딱 샤워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켜주시면 일주일이면은 응애는 없어지거든요. 제가 사막 이리 응애라든지 마일즈 응애 이런 천적을 쓰는 것도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마일즈 응애 같은 그런 천적을 쓰는 거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제가 식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일즈 응애를 한 화분 4-5개 정도 쓰니까 다 쓰게 돼가지고 저는 그거는 도저히 경제적으로 조금, 그리고 효과를 그렇게 못 봤어요. 저는 마일즈 응애랑 사마귀리 응애 효과가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서 우선은 농약으로 없앤 다음에 나중에 친환경 살충제로 계속 예방을 하는 방식으로 쓰고요. 가장 좋은 거는 매일매일 잎을 살펴봐 주시면서 생긴 건 없는지 돌봐주시고, 통풍 잘 시켜주시는 서큘레이터 돌려주시면서 잘 통풍을 시켜주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약국에서 과산화수소 구매하셔가지고 이거는 500대 1로 물에다가 희석해서 계속 자주자주 주시면은 살충이랑 살균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약해요. 이거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뿌리파리는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른 벌레들도 분갈이 할 때 거의 안 보이는 수준에 와서, 과산화수소는 너무 진하게만 주시지 않으면은 식물에 그렇게 해가 되지도 않고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거라서, 저는 과산화수소 제일 친환경적으로 사람에게도 좋은 약으로는 과산화수소 그냥 꾸준히 쓰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만큼 약한 거죠. 몸에 나쁘지 않은 만큼 약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의 가드너들 같은 경우는 농약이라든지 살균제 같은 경우는 쓰면은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찔리고는 하는데요. 한국 가드너들이 쓴 실용서 같은 경우는 선인장도 말려 죽이는 그대에게 라는 미묘 가드님이라고 아마 굉장히 예쁘게 식물 잘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 책이에요. 농약의 가지수를 2-3개씩 다 써주셨어요. 농약을 한 가지만 쓰게 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2-3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농약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깍지벌레는 매머드라는 약을 추천해 주셨고요. 진딧물은 코니도. 근데 코니도를 제가 사러 갔었어요. 저희 집에는 진딧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코니도를 이제 여러 응애라든지 뿌리파리 같은 것까지 다 아울러서 죽인다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분갈이 하실 때 핑크색 가루거든요. 그걸 다 올려서 그냥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니도를 그렇게 집에서 쓰면은 안 된다고 농약사 사장님이 말리는 거예요. 제가 코니도를 살려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실내에서 막 쓰면 안 된다라고 정말 주의를 주셔가지고 못 사왔어요. 굉장히 큰 거 하나 사오려 그랬거든요. 근데 코니도 굉장히 우리나라 가드너들이 실내에서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코니도는 주로 진딧물 없애는 그런 약으로 쓰이고요. 응애는 퇴치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발마, 살비왕, 노블레스, 쇼크라는 그런 이제 약들이 있는데, 응애가 거미잖아요. 또 응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발마, 살비왕, 노블레스, 쇼크, 그리고 제가 효과를 봤었던 이 충체포까지 여러 가지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쓰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총체벌레에 대해서는 미묘님은 에이팜이랑 캡틴으로 해충을 없앴다고 하세요. 에이팜이나 캡틴 같은 농약을 한번 써볼 의지는 있습니다. 가족들 없을 때 이 농약을 쓰고 문을 완전 다 열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이거를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생기기 전에 방제를 꼭 해주시고 물 샤워 입만 잘 시켜주시는 방식으로 해충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끈끈이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뿌리파리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요. 요즘에는 끈끈이도 잘 쓰지는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해충인데, 그 해충의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매일매일 잘 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해충 없는 가드닝 하시고요. 행복하게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